자, 13번 보시면은 일단은 지금 좀 고마운 거는 그래도 시작하고서 좀 뭐라도 그냥 필기가 나오는 거고 뭐 필기거리가 있기는 했지만 여기서 사용하는 느낌은 한 3개 정도의 우리가 배웠던 유형들 그걸 사용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수상수하에서 배웠던 내용도 조금 있거든. 자, 무슨 내용이냐면 뭐 숫자는 상관없으니까 합성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합성함수에 대해서는 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던져주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합성함수의 공략은 2가지의 방식으로 나뉘어. 첫 번째는 겉에서부터 쪼여오는 느낌이랑 두 번째는 안쪽부터 퍼지는 느낌이 가능하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후자, 안쪽부터 정리되는 느낌들을 선호해서 문제를 못 풀어. 그게 보통 일반적인 형태들이야. 여기도 이제 그게 살짝 녹아져 있고, 왜냐면은 2겹을 거쳐서 나가야 되는 느낌이다 보니까 반대로 들어오는 걸 힘들어 한다는 거야. 반대로 방정식 같은 경우는 fx가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라고 하면은 는 0이라고 해. 그러면 x값을 그냥 안쪽에서 그냥 바로 찾아가면 되는 거잖아. 근데 합성함수가 되니까 이거를 좀 힘들어 한다는 거야. 자, 봐요. 예를 들어서 예시를 보자. f의 gx가 1을 만족을 한대. f의 gx가. 근데 안쪽부터 공략을 하는 방식이 이런 느낌이야. 예를 들어서 이제 안쪽부터 이제 들어가는 게 f의 g라고 하는 친구에다가 내가 임의로 여기 있는 이 x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 집어넣었더니 여기에 y1이라는 값이 나왔어. 근데 그 y1의 값은 어차피 양수값일 거 아니야. 그 양수값 y1이 한 여기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고 이때의 y값이 1이라고 얘기를 해보자. 그럼 실제로 생각을 해봐. g의 x1의 값은 어쨌건 y1을 만족을 할 거잖아. 그렇겠지? 그리고 나서 이걸 다시 한번 f 안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돼? f의 y1이 나오는데 f의 y1이 1이 되겠지. 그치? 그렇게 맞춰서 보여준 것 뿐인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고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합성함수를 대해야 되는 첫 번째 방식의 형태는 바로 밖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방식이야. 근데 이 형태가 선생님 근데 이거 역함수로 그냥 문제를 풀면 안 되나요? 하는데 역함수가 안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생각을 해봐. f의 계산 결과가 1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내가 지금 주먹을 줬을 때 이 부분 주먹 부분이 몇인지를 궁금해해야 되는데 결국은 함수값이 1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가로선을 싹 그려주면은 이 동그라미 2점이 어떤 점인 거야? f의 계산 결과가 1이 나오는 x값이 돼. 이거를 쌤이 임의로 여기를 x1이라고 하고 여기를 x2라고 한번 해볼게. 됐죠? x1은 어떤 값이야? 음수값이 나오는 거야. 이거 그래프 정정 좀 하자. 그래프 이렇게 그릴게. 그렇죠? 그래프 다시 그릴게. 노란색으로. 그럼 x1은 음수값이지. 그러니까 x1 한 이 정도 되는 값일 거야. 그치? x2는 어떤 값이야? 양수값이 되겠지. 한 이 정도 되는 값일 거야. 맞지? 그래서 f의 gx 합성함수의 계산 결과가 1이 나오게 하는 x값은 몇 개가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근데 문제를 내고 싶은데 이거를 우리가 모의고사의 형태로 바꾸면 문제를 뭘로 내는 거야? 것을 만족하는 x값이 몇 개? 몇 개라고 내야겠어? 3개라고 내야지. 왜? 그래야 이 x1의 선이 여기로 만들어지거든. 이게 수투에서 섞는 방법이야. 합성함수 잘 나오는 형태가 되겠고.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 느낌에 대한 연습이 조금 필요합니다. 근데 쌤이 예시로 들어준 이 내용이지만 조금 고민을 좀 해볼 만한 문제고 좀 생각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1차적으로는 F 안에 있는 식의 계산 결과가 그러니까 성에부터 X가 뭘까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이 GX가 뭘까?
궁금해보면은 이런 두 개의 값인 거야. y값이 1이 나오려면 이 두 지점이어야 되니까. 그럼 gx의 계산 결과가 x1 또는 x2여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y값이 x1이니까 x1은 음수값이니까 음수값 어딘가가 되겠고, x2값은 양수값이니까 만족하는 친구가 무언가가 나오겠지. 그 나왔을 때 지점이 잡혔어. 그럼 그걸 다시 대입해봐. 그럼 여기가 t1이었다고 하면 t1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은 gt1은 뭐가 돼? 이 y값이 되겠지. 그 y값이 뭐인 거야? 이 양수값이 얘인 거잖아. 걔를 또 f에다 대입하면 1이 나오겠지. 그 개념이야. 그래서 합성함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거꾸로 가는 느낌으로 y값이 나오는, 그러니까 결과값이 1이 나오는 x값은 몇일까? 이걸 궁금했으면 좋겠어. 결국은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을 하자는 거지. 자, 다시 본론으로 되돌아와 볼게요. 나 이거 포인트 잡는 거 잘 봐. 여러분들 생각이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가볼게요. 자, 정리해서 어떻게 나가? 일단은 첫 번째 F는 따로 다를 거 없고요. G는 따로 다를 거 없어. 그리고 처음에 애초에 지금 모의고사를 적응해야 돼. AB가 정수인가? 자연수인가? 이것도 최초에 궁금해해야 돼. 평상시에 궁금해하지 않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걸 보냐는 거야. 가뜩이나 니네가 이런 걸 읽냐고. 솔직히 첫 눈길은 여기부터 시작했을 텐데. 그치? 그거 생각하시고, 두 번째 조건에서 바로 뭐가 들어가야 돼요? GA파이가 1이거나 또는 뭐가 들어가야 돼? GA파이가 마이너스 1이었어야 됩니다. 됐죠? 만약에 1만 잡았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습관이 조금 아쉬운 형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GA파이니까 그대로 이거를 사인에다가 집어넣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1로 쓰자. 됐죠? 그럼 뭐가 등장했어? 조만간 다시 나오지만 삼각함수 관련된 삼각 방정식 형태가 나왔지. 근데 삼각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뭐를 하기로 했어? 그래프 그리기로 했어. 이거는 둘 중에 하나는 오케이야. 잘 봐. 1안 내가 추천하는 방식은 이거. 일단은 사인 그래프가 먼저 나왔어야 돼. 됐죠? 그러고서 주기가 몇이었던 거야? 절대값 x의 개수분의 원래 주기가 나왔어야 되겠고, 양수값을 갖는 걸 기본으로 하니까 주기가 a파인 걸 볼 수 있겠고, 지금 여기 쪽의 값이 그럼 뭐가 돼? 4a분의 사인 x를 아 그러네. 아씨 깜짝이야. 미안. 사인 a파이라고 했으니까 사인 x 그냥 그대로 그래프 그려줘야 되겠지. 근데 그대로 그래프를 그려줬는데 y는 1이라고 하는 친구와의 교점은 여기가 2분의 파이겠고, 여기가 그대로 2분의 3파이가 되었겠지. 그러니까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려고 하면 a값이 뭐여야 돼요? 2분의 1 또는 2분의 3이었겠지. 이게 1안 내가 제일 추천하고 싶은 방식. 평상시에 그림을 그려줘야 돼. 그리고 2안 그림 없이 얘가 나오는 거. 근데 그림 없이 얘가 나온 친구는 그림을 상상해서 얘를 바로 뽑아줬겠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그림이 나와야 돼. 그래프는 안 나올래 안 나올 수 없어. 근데 나는 타이밍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사인 a파이가 1을 만족을 해? 여기서 뭔가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래프가 먼저 나오려고 했어야 돼. 그 그래프를 계속 그리는 연습이 되다 보면은 그래프가 자동으로 떠올라서 그냥 문제가 끝난 형태일 가능성이 커. 됐죠? 여기까지? 그럼 결국은 a값이 2분의 1이거나 2분의 3인 것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fx의 정의가 좀 달라졌죠. fx가 x제곱 더하기 2분의 1x 더하기 b일 수도 있겠고, x제곱 더하기 2분의 3x 더하기 b가 될 수도 있다는 거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와서 이번엔 뭐래? 합성함수 f 안에 gx는 0을 만족을 한대. 됐죠? 여기까지? 됐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자, fx는 아래로 부르긴 포물선의 형태예요. 그치? 아래로 부르긴 포물선의 형태인데, 아까 준비했던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자. 찬영이 여기부터 안 됐을 텐데. 괜찮아? 자, 일단 할게. 봐봐. 지금 쌤이 주먹을 쥐고 있지만 사실 t로 치환을 해야 돼. 좀 더 가벼운 느낌을 좀 노출시키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어쨌건 간에 f의 계산 결과가 뭐 이렇게 만족을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럼 생각을 해봐.
fx의 계산 결과가 는영을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fx는 결국은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겠지. 그림은 이런 시간이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지. 는영에 대한 x값이 없으면 모든 해의 합을 구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치? 그럼 이때 접하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됐죠? fx가 접할 수도 있잖아, x축과. 그치? 그럼 그리고 접할 가능성이 훨씬 크지 않을까? 그치? 그러니까 접하는 걸 먼저 들어가는 게 맞아. 그러면은 gx의 계산 결과 값이 여기 값이 이 gx여야 하겠지. 그치? gx여야 될 거야. 근데 gx라고 하는 친구의 값은 어쨌건 사인 그래프 위에 있는 그래프니까 이런 식으로 사인 그래프가 정의가 될 거고. 됐죠?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서 원하는 게 뭐래? 모든 해의 합이 2분의 5파이를 만족을 했으면 좋겠대. 그럼 다시 봐봐. gx, 이게 t로 바꾸자. t라고 하는 값이 나온 거야. 그러면 내가 t라고 하는 값이 만약에 이렇게 1의 값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뭐밖에 없어? 값이? 2분의 파이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모든 해의 합이 2분의 5파이가 나오진 않겠지. 지금 아까 했던 방식을 하는 거야. 우리는 계산 결과가 0을 만족을 하고 싶은 건데 아이고 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구나. 이걸로 해도 되는데 그냥 t로 할게. 지금은 아니야, 정정할게. 저걸로 할게. 저걸로 해야 맞는 것 같아. 다시 가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합성함수를 공략하고 싶은 건데 합성함수의 공략의 기본은 안쪽에서부터 퍼지는 게 아니라 바깥쪽의 계산 결과를 통해서 gx가 뭐가 되느냐를 물어봤잖아. 근데 fx가 지금 현 시점에서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정리를 해주면은 그래프가 x 더하기 4분의 1의 완전제곱 블라블라가 되겠고 얘는 x 더하기 4분의 3의 완전제곱 뭐가 정리가 되겠지. 그럼 일단은 이 1번 형태를 먼저 따라가주면은 주어진 그래프는 어차피 여기에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1을 만족을 할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누가 이 파란색 동그라미인 gx의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4분의 1을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무슨 식이 다시 등장을 해? gx가 마이너스 4분의 1을 만족하는 x값이 등장을 하는 거지. 근데 gx는 뭐야? sin x였지. 그리고 sin x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등장해야 돼? 뭐 등장해야 돼? 그래프가 등장을 해야지.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도 한 번도 변하지 않는 틀은 이거야. 자, 그럼 봐봐. 이 결과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은 이쯤 있겠지. 이쯤 있을 거야. 그치? 그럼 우린 눈앞에서 뭐가 보여? 이거에 x1, 이거에 x2 둘의 합이 2분의 5파인 거야.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대칭. 그치? 대칭 지난 시간에 정리했을 때 우리가 결론적으로 3단계까지 얘기를 해서 어디까지 쏘라고 했어? 얘가 몇이야? 2분의 3파이겠지? 됐지? 지금 연습이 됐어야 돼. 지금에 와서 k를 쓰는 것도 멍청한 짓인 거야. 둘의 합은 뭐야? 2분의 6파이겠지? 그치? 지금에 와서 k-k 그것도 아직도 하고 있을 거야? 끝났어야 돼. 2분의 여기가 중간이야? 그 이유 때문에 2분의 6파이가 되겠지. 근데 안 되잖아. 2분의 5파이를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됐지? 이 1차적인 실패가 필요합니다. 모의고사 형태에서 이 실패 하나가 필요해. 그러니까 합성함수는 실패하면 안 됐었던 거야. 이건 개념으로서 아예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치? 이거 여기서는 실패하지 말았어야 되고 2분의 1, 2분의 3이 나왔으니까 식정리를 하더라도 이 정도의 느낌은 나왔어야 돼. 됐죠? 일단 그래서 얘는 안 됐어. 그런데 이 친구는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3일 뿐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은 내려왔다고 해도 어차피 같은 결과를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0인 x축과 접하는 친구의 fx의 그래프는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됐죠? 됐죠? 분명히 이 예시와 a 값이 2분의 1일 때와 몇이었냐? 4분의 1, 아니 2분의 3일 때의 예시의 속도가 좀 달라. 그치? 그러니까 이 속도도 다른 이유도 개념 자체가 제대로 잡혀져 있으면은 사용하는 게 똑같은 맥락이구나를 느꼈기 때문. 됐죠? 일단 그건 얘는 안 됐어요. 난 개인적으로는 14, 15보다 13이 훨씬 어려워해야 정상인 것 같고 어렵더라고.
너희들이 봤을 때는 줄게요. 다시. 그럼 fx가 어떻게 생겨야 돼? 이번에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생겨야 맞겠지 그러면. 근데 여전히 똑같은 게 어차피 주어진 친구의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4분의 1인 걸 알 수 있겠고, 물론 여기 알파랑 베타라고 한번 해볼까?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 점이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면 되는 거야, 안쪽의 값이. 근데 알파랑 베타가 무엇? gx는 알파랑 베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지. 됐죠? 여기까지? 그럼 다시 이제 사인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자연스럽게 쓱쓱 나왔어요. 그럼 알파랑 베타가, 알파는 일단 음수값인 건 확실하지. 그러니까 알파는 여기서 음수값이 나와. 근데 중요한 건 다시 여기가 뭐였어? 여기가 2분의 3파이였잖아. 그지? 그러면 2분의 3파이니까 x값이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만약에 어떻게 해버리면 둘 다? 두 개 값을 알파가 아닌데? 여기서 만족하는 이 알파가 되게끔 t1과 t2를 잡아버리면은 약간 문제가 생기지 않아? 둘을 합한 순간 이미 몇이 돼? 2분의 6파이가 돼. 2분의 6파이가 되잖아. 그러니까 2분의 5파이를 넘어버리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이 알파는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1이었어야지 여기서 얘 하나만 들고 가지. 됐어요? 근데 노란색의 결론은 한 번에 도출해낼 수 없어. 당연한 거야 이거는. 이걸 도출 한 번에 이렇게 되겠구나, 이거는 의미가 없는 짓이야. 의미가 없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알파 값이 음수값에서 두 개의 값을 2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대칭인 거리에 있게 잡았을 때 무조건 나와져 있는 원래 합성함수에 대한 최초의 정의역 t1, t2라고 하는 친구의 값의 합은 무조건 2분의 5파이를 넘는다는 게 포인트고, 그럼 여기는 그 알파 값이 좀 더 내려가서 하나만 정리가 되게 만들어줘야 되겠지. 됐죠? 여기까지? 그럼 뭐가 남았어? 2분의 2파이가 남았지. 그러니까 2분의 파이가 두 개가 생성이 돼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든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베타 값은 양수인 걸 쫓아가시면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이 값이 마이너스 1을 만족을 해야 되겠고, 마이너스 1인 친구를 만족을 하면서 반대쪽에서는 그 친구의 값으로 정리해주는 문제가 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방금 그 이유에 의해서 알파 값이 마이너스 1이면서 베타 값이 양수가 돼야 된다는 조건이 일단 생겼고, 실제로 그러면은 두 식 줄 중에 하나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할 거 아니야. 그래서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를 그대로 대입했더니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b가 0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b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양수값을 가져야 된다며. 그러니까 이 조건은 맞지 않겠고 이 조건에서의 이야기만 만족을 하겠지.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똑같이 1 빼기 2분의 3 더하기 b를 만족하니까 b의 값이 2분의 1을 만족하겠고, 그럼 주어진 fx를 만들었으니까 f의 1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다시 얘기하지만 두 가지가 결여됐을 가능성이 커요. 하나는 합성함수를 아까 얘기했던 그 개념의 느낌, 이게 결여되지 않았나 싶고, 두 번째는 보여줬던 것처럼 어디서 그래프 그려주는 거. 그러니까 판이 깔려야 돼. 판이 깔려야 되는데 판조차도 못 깔고서 문제를 끝내지 않았나 싶다는 거지. 개인적으로는 좀 스킬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솔직히 막 시간을 막 엄청 쓸 얘기는 아니야. 솔직히 내가 얘기한 게 거의 전부거든. 그런데 시간을 좀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만 줘요. 그만 자요. 좀 포근해지네 슬슬. 또 스키장 얼마 가지도 못했는데. 자, 14번입니다. 이거 정직합니다, 문제가. 14번 정리해봅시다.
맞았어? 일단은 지금 문제들의 구성에서 이런 참거짓에 관련된 문제들 여기서 주의할 거 얘기 한 번 더 해볼게. 그러니까 참거짓 문제가 현 트렌드에서는 솔직히 14번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거든요. 15번대를 계속 수요를 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14번은 이런 형태가 나올 텐데 이 생각 하나만 해주시면 돼. 기억에서 그냥 바로 넘어가는 순간 진짜 멍청한 짓 하는 거야. 물론 기억에서 A가 1이야. 그러면 어차피 F' 정의를 해주면은 F'X 정의를 해주게 되면은 무조건 1인데 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얻어가는 정보가 있으셔야 돼. 그러니까 봐봐. 기억은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내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기억은 대체적으로 맞아. 솔직히 가끔가다 기억을 못 푸는 친구들도 기억은 맞다고 할걸?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맨 처음 보통 뭐 해? 여기다 치우. 동그라미 왜 치는지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 이렇게 쳐. 그럼 뭐해? 대부분 4개인데. 물론 이제 25%로 확률이 올라가긴 했지만 지가 몰라도 동그라미 칠 거면 뭐. 니은은 좀 아리송해. 그럼 세모를 치고 났더니 그럼 거의 2분의 1 확률로 찍잖아 보통. 그렇지 않니? 근데 기억에서 어느 정도의 문제의 방향성을 준다고 나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의외로. 그래서 기억에서 빠르게 동그라미가 나왔으면은 좀 긴장하셔야 돼요. 어차피 디귿으로 진입할 때 좀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커. 근데 그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 문제는 여기는 그냥 거의 얘기가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셔도 맞을 것 같아. 기억보다는 주어진 문제에서의 출제 의도는 여기 미분 가능한 게 포인트. 됐죠? 그럼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다시 좀 얘기를 해보면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1번 뭐야? 그래프가 연속이어야 됩니다. 연속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은 상태를 만족을 해야 돼. 그지? 두 번째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돼. 그리고 이걸 우리는 어떻게 보통 표현을 해요? F'1의 우극한과 F'1의 좌극한이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30번이나 22번 완전 킬러 문항에서 만약에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형태가 같다는 걸 세워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를 했던 H분의 F의 A 플러스 H 빼기 F의 A에 대해서의 0의 우극한과 똑같이 이쪽도 H가 0의 좌극한을 물어본 문제라는 거. 이렇게. 이걸 물어본 문제야. 그래서 이걸로는 안 풀리고 미분계수의 정의를 직접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문제일 가능성이 좀 더 커. 이거는 여기 문제는 안 그런데 만약에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는 걸 이용을 했으면 이 정의를 직접 써서 아예 그냥 우극한 좌극한 문제로 바뀔 가능성이 좀 더 커. 다시 얘기하자면 뾰족한 얘기, 미분 가능한 얘기가 나왔을 때 문제가 안 풀리면 떠올려야 되는 요소라서 적어준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결국은 즉슨 무슨 말이다? 그래프가 뭐한 거? 뾰족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래프가 뾰족해버리면은 우미분계수는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생겼는데 왼쪽은 이렇게 생기니까 그 지점에서의 접선을 못 잡으니까. 됐죠? 여기까지가 미분 가능하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문제로 다시 본론으로 되돌아와 보면 난 많이 썼으면 좋겠어 솔직히. 그러니까 많이 썼으면 좋겠어. A값이 1일 때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fx가 x 이쪽은 마이너스 똑같이 쓰여지는데 어차피 x가 k보다 작을 때 클 때니까 f'k는 어차피 이 친구를 미분한 식이니까 그대로 똑같이 1인 걸 만족을 하겠지. 됐죠? 그렇게 정리가 되겠고 니은입니다. 이번엔 k가 3일 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fx를 k가 3보다 작을 때와 3보다 x가 크거나 같을 때 ax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bx 빼기 3b제곱으로 정리를 해주자는 거지.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소스가 나왔으니까 정리할 수 있는 방향은
절정 났죠? 3대2 3대2 같다. 그럼 3a 값이 마이너스 9 더하기 12b 빼기 3b 제곱이 되거나 혹은 그대로 미분을 해준 a 값이 마이너스 6 더하기 4b와 같다라고 세워주거나. 됐죠? 두 가지를 모두 다 정리해야 되는데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의 형태가 두 개가 나왔으니까 연립하면 되겠지. 됐죠? 유진 아까 처음에 좀 글씨 쓰지 않았어? 이거 세웠니? 이거 안 세웠어? 그러면은 이건 기본 유형 조만간 나가시는데 이거 수투에서 찾아서 하셔야 돼. 이거 수투에서 찾아야 돼. 선비님 이거 세웠어 못 세웠어? 이거 세웠지. 근데 이거 못 풀었어 풀었어? 풀었어? 니은은 했어 그래서? 네, 니은 이거 틀렸다 했는데 계산 다시 해보니까 맞아가지고. 아 오케이. 예지는? 이거 못했어? 이거 못 세웠어? 마찬가지야. 수투 우리 본교재에서 수투에서 피다 보면 나한테 다시 물어봐도 괜찮아. 어딨냐고. 근데 찾아보면은 미분 가능성 쪽에 유형에 문제가 있어. 그대로 똑같이. 그럼 아까 썼던 정리했던 개념이야. 근데 이걸 쉽게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구간 나눠줬을 때 구간 나눠진 걸로 대입 같다. 왜냐면은 연속이어야 되니까 점이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 더 미분했을 때 둘 다 대입한 게 같다. 왜? 접선이 딱 이어져야 될 거 아니야. 됐죠? 딱 그 상태라는 거. 자, 근데 출제 의도가 얘만 있는 건 아니야. 여기서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 이렇게 했지. 이걸로 그냥 했지? 그러니까 이걸로 정리를 했지. 당연히 이걸로 정리를 먼저 했을 거야. 그런데 잘 봐봐. fx가 현재 뭐라고 써져 있냐면 양수인 y는 ax라고 써져 있잖아. k보다 작을 때는. 그럼 직선이 어떻게 움직였겠어? 딱 이렇게 움직였겠지. 누구? y는 ax라고 하는 선이. 여기까지 됐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ax만 딱 나왔는데 그것까지는 기본적으로 떠올리셔야 하고. 근데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떤 친구야? 분명히 위로 부르기 포물선이지. 물론 꼭지점의 x좌표가 2b인 친구가 될 것이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은 위로 부르기 포물선의 형태가 접선의 기울기가 딱 a인 친구의 지점을 k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부터 위로 부르기 딱 시작되는 그림이어야 되겠지. 됐죠? 잘 그렸죠? 끝나고 찍고 가세요. 됐죠? 이 됐어? 지금 뭐를 표현한 거야? 저기 써져 있는 미분 가능을 표현한 거야. 이건 어떻게 푼 거야? 미분 가능을 표현한 거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미분 가능하다는 저 표현을 사용하지 못함인 거야. 얘를 못 세우고 이걸 못 그린 게 아니라 미분 가능하다는 저 요소를 어떻게든 사용하려고 했었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 됐죠? 그럼 봐봐. 이렇게 그림이 그려서 위로 블록처럼 보이지만 여기 직선입니다. 그치? 얘는 위로 블록이 포물선이야. 그럼 얘를 봤을 때 이 지점의 형태에서 잘 봐요. 그래프가 원래대로 있었으면 이렇게 생겼겠지. 그리고서 직선 아이씨 안 줬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떠올릴 수 있어? 접선을 떠올릴 수 있어. 그럼 접선은 또 다른 영역의 유형인 거야. 됐어요? 수집해야 돼. 이런 것까지 수집을 해서 가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형태가 결국은 아까 정리해준 것처럼 뾰족하지 않다잖아. 예전에 7년 전쯤 8년 전쯤 한 요 정도쯤에 모의고사 문제 30번인데 아까 얘기했잖아. 미분 가능하다는 소스가 나오면은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 연속이다. 이 소스를 써야 되는데 그냥 그래프가 뾰족하지 않으면 돼 라고 하는 개념을 쓰면은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어. 고3 거 한 7월? 9월? 막 이 정도쯤이었던 것 같아. 그냥 뭐 그때쯤이었는데 근데 보통 이제 수업을 할 때 뾰족하지 않다까지 가지고 가니까 걔는 오히려 이걸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로 잡아야 돼요? 이런 생각으로 30번을 원래 못 맞추는 애인데 맞춰버린 거야. 풀었는데 뭐 그런 경우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 미분 가능하다는 소스를 사용하려고 하는 느낌이 중요해.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 공략을 실패를 했다면 뭐 얘도 정리할 건 아직 더 있지만 공략을 실패했다면은 결국은 그게 문제가 됐을 거고. 자, 여기도 접선에 대한 개념 좀 더 가지고 가보도록 합시다. 접점의 x좌표가 몇인 거야 지금? k인 거지. 그럼 주어진 그래프가 누구였어?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bx 빼기 3b 제곱이니까 그대로 미 도함수 구해줬더니 마이너스 2x 더하기 4b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k를 대입하면은 y는 마이너스 2k 더하기 4b 괄호 열고 x 빼기 k 플러스 그대로 뭐가 돼?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k 제곱 더하기 4bk 빼기 3b 제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됐죠? 근데 여기서 절편 누가? 정리를 했을 때 y는 마이너스 2k 더하기 4b의 x 계산 결과에 얘가 뭐인 거야? a인 거야. 그지? 그리고 전개를 해주면은 플러스 뭐식이냐? 플러스 2k 제곱이니까 k 제곱 마이너스 4bk니까 없어진 다음에 빼기 3b 제곱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죠? 그리고 y절편인 얘가 뭐 해야 되는 거야? 얘가 0이어야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왜냐면 y는 a에서 원점을 지나야 되니까 접선이. 됐죠? 여기까지? 근데 k가 몇일 때? 3일 때. 그러니까 3일 때니까 여기 대입하고 여기 대입하면은 정리된 이야기가 만들어지겠지. 됐어요? 됐죠? 요거는 좀 들고 갈만 합니다. 정리해서. 좀 억측인 것 같이 보여도 그래프가 이걸로 또 접근을 해볼까? 우리 이렇게 구간 나눠져 있으면 뭐 하기로 약속했어 사실? 요 그래프 그리기로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맥락을 찾아가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물론 이제 보기에서 이미 색깔이 여기가 너무 강해서 그지? 그냥 뭐 그것까지 생각할 겨를은 좀 없기는 하지만 이은 끝났고요. 이거 둘 다 연습하셔야 돼. 왼쪽 오른쪽 두 개 다 정리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디귿입니다. 디귿은 일단은 fk의 값이 f'k를 만족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정리 뭐 다 들어가야지 뭐. 디귿이 힘들었어? 디귿? 너는 어땠니? 디귿? 일단은 세우는 정리는 했을까? 근데 이거를 어차피 지금 못 쓰니까 아니 잠깐만 쓸 수 있나? 정리가 잠깐 하고 정리가 이게 안 되나? FK를 해주면
K를 위에 거에 대입해야지 바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못하지 않아 지금 니네가? 아니 저 위에 식에다가 그러네. 잠깐만 4개를 세워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고민을 하냐면은 지금 이 정리대로 그대로 들어갔으면은 여기서 애초에 K 값이 정의가 되잖아. 그 미지수를 덜어버린 상태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 왜냐면은 얘네들은 K에다가 3을 대입을 한 게 아니라 미분 가능한 조건만 사용을 한 거잖아 사실상. 그러니까 이 조건은 사용을 해도 돼요. K제곱이 3B제곱이라고 하는 형태, 즉 K값이 루트 3B라는 형태는 사용이 가능해. 그럼 K에다가 루트 3B를 넣으면 정리가 좀 더 쉽게 되잖아. 그걸 얘기를 한 건데 그러네. 그냥 4개 다 써도 되는구나. 그럼 뭐가 가능해요? 일단 FK를 2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겠고 F'K도 2가지로 표현이 가능하잖아. 그럼 정리가 되는 첫 번째가 K를 대입한 게 AK가 되겠고, 그리고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4BK 빼기 3B제곱이 되겠지. 또한 F'K는 얘가 A인 걸 볼 수 있겠고, 정리해서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2K 더하기 3이라고 잡을 수 있겠고, 얘네들도 모두 다 같다는 걸 볼 수 있겠고. 이게 더 쉬운데? 그럼 K가 무조건 뭐 해야 돼? 1이어야 되잖아. 얘가 훨씬 쉬운데? 그럼 뭐가 돼? A는 K가 1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4B 빼기 3B제곱이 되겠고, 여기 A 동일하니까 이쪽도 마이너스 2 플러스 4B로 정리할 수 있겠지. 됐죠? 그럼 또 지금 등식을 이쪽에서 잡아주면은 우변으로 넘겨줬더니 3B제곱이 1인 걸 볼 수 있겠고, B제곱이 3분의 1인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B의 값이 3분의 루트 3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 됐죠? 그러면 그 정리 그대로 A 값도 똑같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럼 이제 식을 세워주는 게 가능해지겠지. 됐어요? 막혔던 이유는 얘네들이 같다고 얘랑 누구야? 얘랑 얘가 출현하지 않지 않았을까? K가 안 나왔지? 나왔어 K? K 나왔어? 선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되는 느낌은 뭐냐면은 다른 거 말고 얘들아, 아까도 보여줬잖아. 니은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표현을 어떻게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을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지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 그리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야. FK는 F'K를 그냥 사용을 했냐는 거야. 어차피 주어진 문제에서 이 유형 자체가 뭐였어? 어차피 미분 가능하니까 연속이니까 같은 점을 어쨌건 연결돼서 지나줘야 되고, 그리고 미분했을 때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접선 자체가 매끄럽게 연결됐었어야 된다는 거. 그 얘기를 했다는 거. 됐죠? 얘는 어지간하면은 해설까지 가지 말고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K 구했으면 예전에 A랑 B랑 다 구했어? 응? 이거는 다른 거 더 보지 말고 조금 더 그냥 정리 더 해봐 한번. 알겠죠? 시간 더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다. 자, 한 개만 더 봐도 괜찮습니다. 13, 14, 15가 연습이 제일 많이 될 문제들이라서 그런 것 뿐인 거고. 자, 또 왔습니다. 나의 이번 시험 목표는 15번을 맞추고 오는 겁니다. 해봅시다. 퀴즈야, 퀴즈.
근데 아까도 그렇지만 이게 정답이 나오기에 비효율적이라는 거지 뭐 다른 얘기라고 할 수는 없어. 근데 우리는 이제 정답 확률을 높이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대비 이제 마무리가 빨리 지어지는 게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썼냐면은 A3은 A1 플러스 A2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A1 플러스 A2 2분의 1 이걸 가지고 갔거든. 그치? 이 느낌으로 쓴 거잖아. 그치? 얘네 두 개 나눠가지고 그런데 잘못된 게 뭐냐면은 이거는 잘못됐다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저거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조건을 쓴 건데 근데 다시 돌리려고 하면은 그 돌아가는 요소가 좀 힘든 거지. 일단은 쌤이 보여볼게 한번 보여볼게. 모르겠어. 나는 저 생각이 안 나거든. 니네가 쓴 게 생각이 안 나거든. 솔직히 너무 복잡해 보여서. 지금 어떻게 쓴지 봤어? 그래서 A3 쓰고 A4 쓰고 A5 쓰고 A6 써서 4개 단계를 써놓은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의미가 없는 게 그게 여기 써있는 거 아니야? 니네가 쓴 게 이거 아니야 이거? 여기 써있는데 그걸 왜 써? 근데 또 내가 그걸 쓰라고 할 때가 있으니까 또 그러네. 그렇지 않아? 아니 이게 쓰는 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걸 보고서 솔직히 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더더욱. 그러니까 일단은 해볼게. 좀 혼란인데 나도. 왜지? 왜 나는 왜 그걸 써본다는 생각을 안 했을까? 나는 알겠어. 봐봐. 왜 그러냐면은 내가 쌤이 써보라고 하는 이유는 문제의 조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빨리 이해하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결국은 봐봐. 만약에 첫 번째가 1이야. 두 번째를 19로 잡을게. 다음은 뭐야? 다음은 50 아니지. 34. 그렇게 해서 여섯 번째가 34가 나오는 거거든 지금. 근데 여기에서 계산이 늦었던 이유는 덧셈이 늦어서 하는 거잖아 그냥 사실상. 그래서 포인트는 둘을 더해서 짝수면은 나누는 거고 둘을 더해서 홀수면 그냥 그대로 쓰는 게 포인트가 되겠지. 얘가 의미하는 건 그런 걸 의미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4줄 5줄을 쓰는 동안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이해가 됐으면 쓸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도 맨날 그런 걸 쓰라고 얘기했던 거는 맞는데 쓰는 이유 자체가 문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함인 거니까. 응?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출제 의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1이었잖아. 그러면은 두 가지로 나뉘는 게 여기 이 A2라고 하는 친구의 값이 만약에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다음 친구의 항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 짝수였다고 하면은 2n으로 잡고 홀수였다고 하면은 2n 빼기 1로 잡는다라고 가정을 해주면은 그럼 다음 친구는 이렇게 넘어갔을 때 뭐가 되는 걸 볼 수 있어? 그냥 그러면 2n 더하기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홀수였던 친구랑 더해주면은 짝수가 나오는 거니까 나누기 2를 해가지고 뭐가 나와줘야 돼? 무조건 n이 나와지는 걸 볼 수 있겠지. 다시 한번 얘네들을 더해주면 무조건 홀수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이 중에서는 4n 더하기 1이 나와지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리고 지금 요번에도 홀수와 이 친구의 값은 근데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는 모르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나눠지는 거야. n의 값이 홀수인 경우랑 짝수인 경우를 나눴어야 되겠지. n의 값이 홀수인 경우에는 a라고 가정을 하고 짝수인 경우는 b라고 가정을 해주면 홀수 더하기 홀수를 했으니까 이 친구는 2n 빼기 1 더하기 a에다가 2를 한번 나눴어야 되겠고 짝수인 경우에는 더했을 때 홀수니까 그냥 그대로 2n 더하기 b 빼기 1의 형태였어야 되겠지. 됐죠? 근데 홀수를 더해서 정리가 된 이 친구의 값은 2를 나눴을 때 정리된 게 어차피 얘가 또 홀수 짝수인지 모르니까 한 번 더 그 경우가 만들어지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 계산된 결과가 얘가 짝수니까 얘는 무조건 홀수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이 친구의 값이랑 똑같이 그 전에 있던 얘가 또 홀수인지 짝수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B에서 정리가 됐다고 하면은 더해준 친구는 무조건 홀수니까 여기는 또 2n 더하기 2b 빼기 이런 상태로 움직여지겠네.
요쪽은 조금 좀 고민 좀 해보면서 좀 시간 좀 많이 보냈으면 좋겠어. 한 1시간 정도 소비해도 괜찮거든. 근데 결론적으로는 숫자를 가지고서 돌려주는 느낌인데 여기서는 문자화가 된다는 거지. 그런데 난 여기서 좀 절충을 하고 싶어. 사실 절충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기 쪽이 너무 스무스하게 이해돼서 정답까지 냈으면 너무 좋지만 내 목표는 어차피 뭐라고? 4월달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완벽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맞추기만 하면 돼. 어차피 시간은 남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솔직히 대입이 들어가야 맞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모든 A2의 값이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모든 A2의 값이 중간값인 68이니까 한 70 정도로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 합의 값이. 그러면은 만약에 10개 정도의 합이었다, 10개 정도가 나와서 합을 했다고 하면은 솔직히 근데 이런 문제 풀면서 10개의 정답이 나오진 않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한 개는 넘을 거고, 그치? 한 개는 일단 모든 값이라고 했으니까 한 개는 넘을 거고, 그럼 일단 2개까지도 예상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정답이 2개긴 하거든. 그런데 2개로 예상을 하기보다는 한 3, 4개 정도를 예상하지 않겠어? 그렇지 않겠어? 그럼 대략적으로 3, 4개 정도라고 하면은 그 중앙값을 잡아봤을 때 4개 정도라고 했을 때 70 정도의 기준이라고 하면은 중앙값이 대충 35 정도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1부터 한 30 정도 라인까지는 대입해본다는 생각은 해주셔야지. 근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좀 치사한 방법이긴 하지만 1부터 30까지 대입을 해서 그 정도 안에는 하나 정도의 정리는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렇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넣어서 정리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이거 빡 해서 아까 얘기했잖아. 19라고 하는 하나의 A2의 값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잖아.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9까지 해가지고 다 해서 계산하는데 그래도 한 4분 정도는 하지 않을까? 아무리 걸려도 한 7분? 이 정도 아니면 좀 잡지 않을까? 그럼 19라고 하는 하나의 값이 나왔으면 일단은 두 번째는 뭐야? 혹시 두 개인지 모르고 너무 이상론일까? 빼야지. 그거 하나 넣어봐야지. 그 정도? 나는 그것까지 여러분들의 옵션에 들어있었으면 좋겠어.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나는 깨끗하고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완벽한 풀이를 구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런 부분에서는 들고 갔으면 좋겠는 거야.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시간은 어차피 남아. 시간이 남는데 끝에까지 푸는 게 부족한 거지. 좀 약간 말이 안 맞는 느낌도 들긴 하지만 이거 잠깐만 저 조금 보여줄게요. 해설지를 읽어보는 것도 그렇기는 하지만 그리고 다른 걸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경우의 수로 잡아보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여기서 이제 홀짝을 나눈 상태에서 여기서 잡을 수 있는 게 일단 두 가지 그럼 토탈 전체 경우의 수는 16가지가 될 거 아니야 일단. 그치? 아예 그 방식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지 않나 싶고 이거는 좀 시간 좀 써줘요. 지금 여기서 내가 이해를 시킨다기보다는 여기 좀 어려울 거거든. 여기 질문 좀 하셔야 될 거야 일단은. 그래서 그거까지는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 경환이는 그 정리해준 게 다 맞거든 지금. 정리해준 게. 그냥 그렇게 그런 스타일로 정리해주시면 일단은 맞을 것 같습니다.